오늘 그 부분을 해줄까 차라리? 근데 삼각형 그리고 경로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하는 건 상관없어. 해줄까? 어? 아니야, 애들 없을 때 하자. 얘기 나온 김에 하지 뭐. 자, 그러면 빛의 간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파동의 간섭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지난번 실험 주제 얘기도 했지. 자, 파동의 간섭을 먼저 해드리고, 자, 영의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파동의 간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파동이 같은 장소에 중첩되어서 생기는 것을 우리 간섭이다라고 얘기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을 살펴보면, 자, 이쪽에 하나의 펄스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같은 매질에서 또 다른 펄스가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게.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얘를 자, Y1이라고 할게. 얘는 뭐가 되지? Y2가 되는 거야. 잠시 후에 보니까 이 두 파동이 같은 장소에서 겹쳐지지. 자, 겹쳐져서 이 겹쳐진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돼버려. 자, 이때 얘 진폭의 변화가 되지. 이 진폭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첩이 됐다라고 얘기해. 중첩이 됐다. 자, 이때 잠시 시간이 더 지났던 얘는 어떻게 돼버려? 원래 가던 대로 그대로 지나쳐서 가게 되는데 파동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자, 얘네들은 한번 겹쳐졌다가 풀어지게 되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진행해 보라 그래. 그래서 얘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말이야, 얘는 입자의 운동과는 달라. 입자 운동은 서로 진행해 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 운동 상태가 변해서 나타나지. 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이런 간섭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자, 중첩이 돼서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interference라고 얘기하거든. 이 간섭이 돼서 진폭이 변화되는 걸 우리 중첩되어 진폭이 변화되는 걸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섭 중에 어떤 간섭이 있어? 보강 간섭이라는 게 있어. 우리 물리 1 할 때 다 했던 거거든. 2에서도 했지만. 그래서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날까봐 해주는 거지. 응? 기억 안 나지? 했어? 응. 자, 그럼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이 이런 파동이 진행해 왔다라고 할게. 자, 얘는 같은 진폭이 각각 A인 파동이 진행해 왔다라고 가정해보자. 물론 달라도 상관이 없어.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중첩해 왔다. 이렇게 접근해 와서 같은 장소에서 중첩돼 버리면 얘는 이 순간에 진폭이 몇 배가 되지? 2배가 되는. 진폭이 증가하는 이런 간섭을 뭐라고 불러? 보강 간섭이다라고 부르게 돼. 역시 독립성에 의해서 그냥 가버리게 돼. 자, 한편 상쇄 간섭 또는 소멸 간섭이라고도 해. 상쇄 간섭, 소멸 간섭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위상이 뒤집어진 녀석이 서로 접근해 와서 중첩돼서 생긴다라고 해. 진폭이 똑같이 A라는 진폭을 갖는다면 얘는 중첩해 와서 같은 장소에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완전 상쇄 간섭 또는 완전 소멸 간섭이라고 얘기한다. 자, 얘는 진폭이 0이 되는데 이런 간섭을 소멸 간섭이라고 해. 크기가 좀이라도 줄어들면 소멸 간섭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볼게. 물결파의 간섭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물결파의 간섭이라는 녀석을 보는데 그냥 이 가장 일반적인 역학적인 자, 간섭이 돼버린 거야. 역학적 파동의 간섭이 돼버려. 여기 한 파원이 있었어. 전파원이라고 할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파원 S2가 있어. 둘은 서로 같은 위상으로 파동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게. 물결파가 같은 진동수, 같은 진폭, 그리고 같은 속력을 갖고 나타난 나이야. 자, 이때 이렇게 전파되는 파동이 진행해 가다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네들이 진폭이 변화돼 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 점선들이 각각 흰 점선, 노란 점선을 우리 마루라고 표현하게 되면 마루 만나는 곳은 뭐가 일어나지? 보광간섭이 일어나겠지. 자, 여기 만나는 모든 점들이 보광간섭이 일어나는 점이야. 반면에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이 있어. 이런 곳. 자, 또 어떤 곳? 이런 곳. 이런 곳은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돼버려. 오케이? 자, 이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보광간섭이 일어난 녀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자, 이런 곳에서 어떤 간섭이 일어날지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들이 파동의 모습을 갖고 구분해 볼 수 있거든. 파동의 모습을 갖고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파란 아이가 없어졌다. 아까 내가 분명히 파란 거 썼는데? 그치? 파란 거 안 썼나, 아까 나? 쓴 거 같은데 안 썼나 보다. 자, 여기에서 파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해.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진행한대. 이때 이 두 녀석의 같은 거리만큼을 이렇게 재보는 거야. 이 속에 파동이 몇 개가 드러나가냐에 따라 여기서 시작하는 모습이 얘 똑같은 위치에면 자, 이 모습에 따라서 이쪽에 끝나는 모습이 결정되지는 거야. 자, 이 점을 P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경로차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경로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 델타라고 쓰고 있거든. 보통 경로차 델타라고 할 때에는 S2P의 거리 빼기 S1P의 거리야.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여주기로 할게. 오케이? 자, 얘를 흔히 물결 빼기로 써주기도 해. 광학 쪽에서 물결 빼기 쓰긴 하는데 물결 빼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라는 얘기야. 절대값 기호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얘가 만약에 람다나 2람다나 3람다 돈돈돈 얘는 m 람다라는 차이를 갖게 되면 m은 1, 2, 3 똔똔똔이 되겠지. 여기서는 사실은 0, 1, 2, 3 똔똔똔이야. 0도 포함이야. 오케이?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지? 같은 위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어버려. 반면에 이 차이 속에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똔똔똔똔 되어 있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m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람다인 조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써. 2분의 람다의 짝수배, 2분의 람다의 홀수배라고 표현해서 나타내주면 편리하더라. 오케이? 이게 역학적인 파동의 간섭이야. 그럼 0의 간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뭘 발표해야 돼? 주제 토론은? 저희가 실험을 하게 돼? 실험 방침이 있어서 간단한데 그거를 측정을 이제 자동차랑
자동차를 측정한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주겠대. 자동차를? 과학상자 같은 걸로 빛 때문에 회절 광경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일정하게 움직여서 위에 있는 빛 센서로 측정값을 가져온다는 그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프를 나타내야 돼. 아, 그 실험 측정 장치가 있을 건데? 그것도 있어요. 빛 갖고 해? 음파 갖고 해? 빛을. 그럼 왜 그래? 스크린 갖고 하면 다 하는데? 그걸 측정값으로 하시는 측정값으로 하시는. 스크린 하면 측정하면 되는데? 스크린 측정이 돼요. 스크린 거리 다 알고 있잖아. 빛의 세기까지 측정할 거야? 네. 빛의 세기까지 측정한대? 네. 그럼 공식화시켜서 그 식을 만들 수 있대? 공식은 있어. 세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여주겠죠. 이런 거 보여줘? 네. 수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반년 된 납다 수업한 지. 자, 머릿속에 있으면 만약에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해줄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0의 이중슬리세한 간섭 실험을 보자. 영의 이중슬리세한 간섭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원래 슬릿 하나를 갖다 놓는데 실험상에서는 하나만 갖다 놓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레이저 포인터 쓰면 되니까. 자, 얘는 S0야. 헬륨 네온 레이저 갖고 써? 아니면 그냥 레이저 포인터 갖고 써? 그 레이저 키 따로 있어요. 큰거 있었어요. 그 빨간 거? 빨간 광선 나와? 요만한 상자 길다란 거? 헬륨 네온 레이저구나. 레이저 포인터로 해도 되는데 헬륨 네온 레이저 쓰게 되면 빛의 세기가 약해갖고 감도가 좀 나쁠 텐데. 예시로 보여주실 때는 레이저 포인터로 쓰시긴 했어요. 만약에 감도가 나쁘면 측정값이 너무 작아서 구분하기 힘들면 아니, 근데 밝았다 어두웠다니까 그건 나오긴 할 텐데 차이 크게 안 나오면은 그린 레이저 갖고 써야 돼. 그거를 쓰면은 더 세게 측정되죠. 빛의 세기가. 빛의 그 센서가 더 작동이 더 잘 돼. 값이 크게 측정되질 거야. 여기 S1이 있고 S2가 있어. 선생님 별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 친구들을 만났구나. 대학 친구들인데 한 녀석은 얼마 전에 장례시장에서 한번 봤고 한 녀석은 한 4년 만에 본 것 같아. 코로나 전에 만나고 코로나 전 겨울이니까 5년? 4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나 봐. 근데 막 얘기하다가 한 녀석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어. 비둘기 퇴치. 응? 막 얘기하다가 비둘기 선생님이 요즘 저 학원 뒤쪽에 비둘기 되면 아주 짜증나 죽겠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걔네들 레이저 포인터 쓰면 도망간대. 그래갖고 그래? 눈 멀잖아. 그린 레이저 쓰면은 녹색 레이저 쓰면은 눈 멀 텐데 사람 눈은 멀어. 근데 아주 희한하게 그 빛을 갖다 비쳤는데 걔는 이제 그쪽 좋아해갖고 집이 되게 많대. 그래갖고 그 별지시기 갖고 딱 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 녹색 갖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지? 혹시나 해갖고 빨간색 비쳤더니 푸삭탁 하고 도망가더래. 응? 비둘기 시세포가 시세포 중에 무슨 세포? 원뿔 세포가 아마도 적색에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초록색이 아무 반응이 없대. 야, 그 눈도 안 모나 봐 막 이러더라고. 사람 눈은 실명하거든. 일시적인 실명이 되고 오래 쪼이면 진짜 실명돼 버리거든. 망막이 타버려. 에너지 그 출력이 세서. 그게 보통 몇 밀리와트 정도 될 거야. 응? 몇 밀리와트면 엄청 센 거거든. 응? 그게 한 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 망막이 그냥 타버리거든. 아빠가 강의 천체만 하시는데 그 강의 하실 때도 레이저 포인트 하늘 가리키잖아요. 그
그러면 끝까지 다 오는. 근데 그렇게는 안 가는데 우리가 느낌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나도 되게 신기해. 왜 신기하냐면 보통 빛이 보이는 게 산란되거나 반사돼서 보이거든 우리 눈에. 근데 걔는 산란되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나도 원리는 모르겠어. 딱 가르치면 그 레이저 방향으로 포인터 방향으로 보면은 별지식 방향으로 보면 별이 있단 말이야. 실제 그 별을 가르치진 않을 텐데 오차가 무지 클 텐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하늘 쏠 때 조심해야 돼. 주변에 비행기 있으면은 비행기 추락 가능성이 있어갖고 그 비행기 조종사한테 엄청 나쁜 영향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중국 새끼들은 축구 경기 할 때마다 레이저 포인트 갖고 나와갖고 상대편 선수들 비치잖아. 눈에다가. 우리나라도 한번 당했잖아. 중국 애들은 국제대회 참가시키면 안 돼. 걔네들 영구 제명시켜야 돼. 그래야 재미없이 살지 새끼들. 자, 요 거리를 D라고 하자. 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때 별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와. 별빛이 아니고. 하나는 S1으로 가고 하나는 S2로 가지. 자, 이때 D에 자, 이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얘기해 볼게. 자, 여기 중심점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타난대. 이렇게 나타난다고. 아주 얇은 막을 이용해 갖고 한번 여기다 그 덧대는 것도 해보지. 중심 무늬가 옮겨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빛이 통과하는 아주 얇은 막이 있지. 아주 얇은 막, 기름막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붙여보는 거야. 이중슬릿 한쪽에다가. 그래 갖고 밝은 무늬가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중앙에 밝은 무늬가 이동을 하게 돼. 그다음 몇 가지 또 재미난 것도 있어. 파동 이상 바뀌는 비눗방울에 비눗방울하고는 좀 다르게. 비눗방울은 그 비눗막이 있지. 그거 하나 써보면 될 것 같아. 얘가 이동한 거리를 알면 뭘 측정할 수 있어? 비눗막의 두께 또는 굴절율 등을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하지 않아갖고 두께를 아는 뭔가가 필요한데. 두께 뭔가. 덮개유리가 두께가 어느 정도 되지? 실험할 때 표본 올릴 때 마이크로미터 단위 나오나? 표본할 때 그 덮개유리요. 그 마이크로 안 돼. 생각보다 두껍지. 집에 있는데. 그게 0. 몇 밀리미 이게 0.1mm 이하면 좋은데 0.1mm 이하면은 빛의 파장 정도의 값을 가질 수 있거든. 빛이 보통 한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쓰는 빨간 빛이 약 6,800 나노미터 6,800 옹스트롱이니까 미안하다. 6,800 옹스트롱이지. 그러면은 마이크로미터 써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 너무 두껍구나. 너무 두꺼우면 간섭이 안 일어나거든. 자, 아무튼 이런 위치에 생기는 특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자, 이때 D의 크기에 비해서 L의 크기가 무지무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두 강선은 서로 어떻게?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중심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 여기 점을 P점, 이 점을 O점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본다. 자, 이쪽에 S1이 있고 이쪽에 S2가 있어. 중심에 대해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간다라고 해? 평행하게 간다라고 얘기해. 평행하게 한대. 자, 이때 S1에서 이쪽에 수선을 내려봐. 그러면 자, 여기 각도를 셌다라고 할 때 얘는 이 각도가 셌다가 된다는 얘기지. 얘가 셌다면 얘가 셌다가 되잖아. 그지? 90대 된 여각관계니까 셌다가 돼버려. 자, 그렇다면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돼? 빛의 경로차, 광로차 또는 경로차라고 불러주고 있거든. 얘를 델타라고 하면 얘는 얼마?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얘의 경로차야.
이때 세타가 매우 작다면 근사적으로 몇 개? 얘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저거 증명하는 게 그 아까 전에 했던 1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x 그거 써야 돼. 이 두 개? 아, 그거까진 필요는 없어 얘는. 그냥 작은 각 근사로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응? 증명할 때 그걸로. 그걸로 증명했다고 얘를? 어떻게 해? 작은 건 쓸 때는 x 세제곱, 네제곱 같은 거는 너무 작아지니까 다 무시하고 했을 때 1 다른 건가? 다른 거 다른 거야. 1 만드는 거는 어디 있지? 얘는 1-3팩분의 x고 탄젠트도 1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 1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x가 매우 커서 없애버린 거야. 2차항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만드는데. 이건 그냥 근사적으로 이렇게 쓸 뿐인데. 그냥 작은 각 근사라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얘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쓰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됐대. 그렇다면, 자, 이 값이 이런 경우가 되겠지. 0의 이중술이 똑같아. 같은 이상의 빛이기 때문에, 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얘는 보강간섭.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면 2m 플러스 1 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무늬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무늬가 이 간섭만을 생각하면 무늬 세기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하얀색으로 그냥 쓸게. 일정한 등간격으로 빛의 세기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이런 결과를 가져야 해. 실제 이런 결과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져. 실제로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없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니? 이런 결과를 보게 돼. 자, 스릿 하나를 막아. 스릿 하나를 막으면은 아주 이상한 변화를 갖게 된다.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 회절무늬가 나타나. 그래서 얘는 회절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크기 똑같은 크기라고 해. 중앙 크기가.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예를 들어서 중앙의 무늬폭이 2배가 되는 이런 회절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다가 딱 쳐버리면 이 무늬와 하얀 무늬가 섞여서 나타나. 실제. 그래서 실제 무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자, 이런 무늬가 나타나. 여기에 간섭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미안해. 회절 무늬야,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리고 이 속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와, 이거 측정하면 대박인데, 너. 간섭 무늬와 회절 무늬가 섞여서 나타나게 돼. 촥 빼면 이제 간섭 무늬 싹 사라지고 회절 무늬 싹 사라지고 간섭 무늬 나타나는 거군요. 근데 쳐버리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야. 간섭 무늬의 진폭이 회절 무늬의 진폭을 따라서 나타나고 그 자리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스크린으로 보면 어떤 무늬가 나타나냐면 여기가 스크린이라고 하자. 띠 모양으로 생겼대. 그럼 여기에 중앙에 아주 진하게 빨간 무늬가 나타나. 그리고 점점점 가면서 흐려져. 왜냐하면 진폭이 줄어들거든. 줄어들다가 캄캄해져서 안 보이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진폭이
이건 빨간 이 선은 직접 눈에 보이는 건 균일한 간격으로 나타나. 그리고 다시 또 어두워져 무늬가. 밝았다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이게 교대로 나타나. 이 조절을 잘해야 스크린 이 A라는 이 폭과 이 D를 조절을 잘해야지 측정하기가 좋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특정한 위치에서의 간섭무늬와 회절무늬를 이용한 빛의 세기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 기본이 되는 건 누구 때문에 나타나지? 이거 다 해주기 진짜 힘들 텐데 너. 식만 알려주기도 그런데. 어마무시하다 이거. 해줄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너한테 이해시키려면? 응? 너가 나약하지. 이걸 어떻게 해줄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감한데. 회절하고 간섭하고 너한테 섞어줘야 돼. 회절된 두 빛을 간섭시켜야 되거든. 밝고 어두운 조건을 너한테 설명해 줄 수가? 해 마라. 할까 말까. 비교를 못한다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모르는 거는 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또 이해 안 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 못해요. 간섭무늬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미안해. 회절무늬의 세기부터 해줄게. 왜냐하면 기본이 되는 건 회절된 두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그렇거든. 그래서 회절무늬의 세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 저게 회절된 거 두 개 섞인 간섭무늬인 거죠? 회절된 녀석이 이 D가 상당히 적으면 거의 한 빛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 회절무늬가 전체적으로 합성된 회절무늬가 나타나. 그래서 회절무늬의 세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빛들이 두 구멍에서 나오니까 따로 간섭무늬 조건으로 또 간섭을 해주는 거야. 회절을 간섭시키는 오늘은 잘하면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해하려면. 자, 회절무늬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 이게 한 구멍이래. A래. 여기로 빛이 들어온 거야. 구멍 하나. 이게 S1이면 S1, S2면 S2야. 여기는 굉장히 많은 광원이 있겠지, 그치? 오케이? 굉장히 많은 광원이 있을 거야. 그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빛들을 이렇게 하나, 두 개 다 정리해 볼 수 있어. 이게 몇 개로 나뉘어졌다라고 할까? 가장 마지막까지. N개로 나뉘어졌다라고 할게. 이때 특정한 방향에서 나타나는 그 방향에서의 값을 보지. 오케이? 이때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해. 빛을 표현할 때 E라는 표현을 전자기파의 E를 쓰거든. 전자기파잖아. 전기장만 쓰면 이 원이라는 녀석은 크기가 이 제로라고 할게. 하나의 빛에 나오는 빛을 이 제로라고 할게. 오케이? 나중에는 다 합쳐져서 그거를 전체 밝기로 얘기해 줄 거야. 이 제로 곱하기 사인. 자, 얘는 같은 장소에 찍힐 거거든. 그래서 같은 x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자, 얘는 뭐라고 할까? 오메가 t 플러스, 자, 오메가 t라고 얘기할게, 기본. 그리고 얘와 얘는 경로 차이가 생겨. 경로 차이가 위상에 대한 값으로 생겨버린다라고 해. 이 2라고 하는 녀석은 이 제로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는 이 3라고 하면 얘는 이 제로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이 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 또 내가 얘가 몇 개? n개가 있대.
n개가 있으면 이 n이라는 녀석은 얼마? 2제로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정확히는 n-1 파이가 될 거야. 근데 n의 숫자가 무지 커. n의 숫자가 무지 크다면 얘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제로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n 파이라고 쓰기로 했대. 오케이? 응? 굉장히 크니까. 자, 요 간격을 a라고 했을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한 경로 차이는 얼마큼 나타나? 요만큼 나타났어. 이게 델타가 된 거거든. 이해해? 이게 델타가 됐대. 그러면 자, 이때 델타 값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델타라는 값은 얼마지? 여기가 방향 셌다니까 얼마? A잖아 이거. 얼마가 되지? A 사인 셌다라는 값이야. 그런데 이 거리를 위상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이 시작과 끝의 전체 위상을 알파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지? 어떤 책은 2알파 쓰기도 해. 근데 그냥 알파를 쓸게. 알파일 때 델타라는 값은 얘는 위상이니까 2파일 때 람다에 해당하는 값이 돼버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알파라는 값은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알파라는 값이 뭐에 해당하는 값이야? 알파라는 값이 전체 총 위상이야. n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야. 이해해? 자, 그러면 여기 끝에서 찍히는 빛 2라는 값은 얼마가 돼? 전체 E는 E1 더하기 E2 더하기 똔똔똔 EN이야. 대수적으로 합성할 방법이 있냐 없냐? 이걸 대수적으로 합성할 방법이 있어 없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모를까? 계산이 불가능해. 얘를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하학적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 한번 비슷한 거 해준 적이 있어. 각도 이렇게 되고 올라가. 그렇지. 자, 얘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여기 y축에 해당하는 위상자 그리고 이쪽을 그려. 기본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잡아줄게. 여기에 E1이 있는 거야. 자, 여기 E2, E3, E4 해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 이해해? 자, 이때 처음에서 가장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전체 총 위상은 얼마가 되니? n파이, 즉 알파라는 값이 돼버려. 오케이? 얘는 거의 뭐에 가까운 거지? 원에 가까운 거지. 그러면 원의 곡률 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 맞아? 얘가 파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지? 사각형이잖아. 아니, 사각형이야. 얘는 90도, 90도야. 그러면 똑같은 값이 알파가 되잖아. 그치? 자, 이때 이 반지름을 어리라고 하자. 어리라고 하면 얘는 호도법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지금 이 제로인 녀석이 몇 개 들어있는 거지? n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응? 이게 n개가 들어있어.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니? all 곱하기 얼마가 되지? 알파라는 값이 돼버렸어. 호도법. 그러면 얼이라는 값은, 모르는 얼이라는 값은 알파분의 n2 제로라고 쓸 수가 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얘를 반각으로 잘라봐. 두 개 변이 크기가 같겠지. 그렇다면 전체 길이는 얘가 얼마가 되지?
이걸 ET, OT라고 할게. 이 맥시멈이라고 할게 그냥. 자, 이 맥시멈 쓰기가 좀 그렇다. 자, 이 맥시멈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이 맥시멈이라는 값은 이 전체 길이란 말이야. 2얼 곱하기 사인 2분의 알파라는 값이 돼버려.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빛이 돼버릴 때. 자, 이게 지금 얘에 대한 값이야. 이때 이 순간에 어떤 순간에 2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이 맥시멈 곱하기 이거의 높이 성분이 현재 세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맥시멈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이 각도를 봐야 되겠지. 이 각도는 얼마가 되니? 잠깐만. 그냥 여기서 세기만까지, 오늘 세기까지만 하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갖는 빛의 세기는, 이 순간의 빛의 세기는 얼마가 돼? I라고 할게. 자, 얘는 이렇게 해봐. 이 구멍 하나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 I0라고 할 때 I0라는 녀석은 N2제로의 제곱에 비례하겠지. 이 쓴 이유는 앞에 있는 이 값이 어디 갔니? 이 값이 진폭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합성된 진폭이 다 합쳐지면 이제로의 n과 관계되어 있는 i야. 이 맥시멈과 관계되어 있는 i야. 오케이? 이 값을 I0라고 할게. 얘는 중앙에서의 세기라고 보면 돼. 그렇다면 또 다른 위상에서의 세기는 다음과 같대. 2라는 녀석은 뭐가 돼? 이 맥시멈의 제곱값과 같아. 살펴보니까 얘 이렇게 쓰면 돼. 얼 대신 써주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2분의 알파분의 얼마? n이 제로가 되겠지. n이 제로 곱하기 사인 2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래. 다시 써주면 n이 제로 곱하기 2분의 알파분의, 이게 2분의 알파라는 걸 쓰기 싫어갖고 아까 2알파라고 넣는 책들도 많아. 곱하기 사인 2분의 알파라는 값이 됐대. 그렇다면 이런 세기를 얘기한다면 I 제곱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해. I라는 녀석은 I0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이지. 진폭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거든. 이거 곱하기 얼마? 2분의 알파의 제곱분의 I0. 이거 곱하기 2분의 알파의 제곱이라는 세기를 갖게 돼. 이거는 뭐만 고려했을 때? 간섭만 회절만 고려했을 때. 그러면 회절 무늬는 여기서 빠져나온 두 녀석을 따로 봐야 되거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럼 회절과 간섭이 고려된 세기가 동시에 식으로 나타나게 돼.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알파 값 알아야 되지. 알파 값 알아야 돼. 이거 알려면 어떤 값 알아야 되니? 이거 대신 넣어주면 알파가 뭐가 되니?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A 사인 세타야. 세타에 뭐 방향 잡으면서 해주면 되니까 A 값도 주어져야 돼. 슬릿 정보가 필요해. 잘 보면 작은 글씨로 아니면 거기 레이저로 각인돼 갖고 써 있을 거야. 근데 안 보이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아. 보이게 써 있대 흰색으로. 아무튼 표시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간섭 무늬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게. 간섭 무늬의 세기를 한번 따로 구해볼게. 이중슬릿에 대한 간섭 무늬 세기 따로 구해보고 방향에 따라서 계산해보는 걸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드릴게. 회절된 빛을 간섭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안 돼. 또 다른 거.
모르는 거지. 전혀 다른 수학의 세계다. 이중술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합쳐주네.